오히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슬프고 이러면 오히려 저는 그렇게 같이 이렇게 마음을 느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좀 같이 아픔을 느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그런 감정에 내가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보람이나 안타까움은 또 안타까움이나 그런 것들 느꼈던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도 듣고 되게 충격받았었어요.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충격받았었어요. 충격받았었는데 와 진짜 충격적이다.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근데 자기 전에 눈에서 눈물이 진짜 또로록 흐르더라고요. 아 내가 충격 많이 받았나 보네 이러면서 되게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자기 직전에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베개가 젖을 정도로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좀 그래요. 이게 약간 공감하고 남들이랑 그런 마음, 남들의 그런 마음과 남들이 겪었던 그런 아픈 경험들에 집중하는 그런 집중도나 몰입도나 이런 게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대 위에서도요, 뭐 어떨 땐 집중하기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역할이 너무 마음에 들고 공감이 딱 되잖아요. 공감이 되면 돼. 공감이 안 되면 집중하기 힘든데 일단 내가 공감이 되면 굉장히 몰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이제 오페라나 이런 걸 하면서 맡을 때도 그 역할이 굉장히 공감이 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몰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막 노래하다가 정말 운 적도 있고 노래할 때 울면 안 되는데 몰입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노래하다가 막 운 적도 있고 또 너무 재밌으면 노래하다가 막 진짜 웃음을 뿜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몰입하면 굉장히 강하게 몰입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안 될 때는 안 되고. 예. 근데 감사하게도 똘콩님은 좀 저를 좀 챙겨요. 일 있으면 막 일 보라고 하고 운동 가세요 막 이러고 바람직한 아름다운 시청자의 모습입니다. 짐 안 가면 무조건 산책이죠. 저희 집 주변에 지금 이미 시리아 사람들 그 천막 아닌 그 컨테이너 박스 아닌 천막 아닌 약간 그런 숙소 같은 게 엄청 큰 규모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영어 잘하잖아요. 맨날 거기 아침에 지나가면 굿모닝 막 이러고. 근데 돈이 난민인데 돈이 많나 봐요. 말보루를 피고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대부분 돈 없으면 막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담배 같은 거 그런 거를 사가지고 막 담배를 피시던데 근데 뭐 말보로 그냥 피고 있더만 여기는 담배도 비싼데 시리아 음식 맛있어요. 저도 시리아 음식 먹어본 적 있는데 맛있어요. 터키 음식이랑 좀 비슷해요. 진짜 최악이 다다다다 하고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빨리 말하면서 전달력까지 없으면 듣는 사람은 되게 힘들죠. 근데 저도 굉장히 말이 빠른 편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빨리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진짜 빨리 얘기하는데 귀에 다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빨리 얘기를 해도 전달이 잘 되면 괜찮은데 근데 빨리 얘기하고 전달력도 약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랬던지 간에 저랬던지 간에 빨리 얘기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떨 때 막 이렇게 전달력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주기 위해서 좀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일 때도 있긴 한데 항상 말투가 빠른 거 있죠. 이거는 조금 좋진 않죠.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다 나이 다 까세요 그러면 나이 다 까세요. 얼굴 다 까고 나이 다 까면 제가 제 나이 알려드릴게요. 진짜 목청이 너무 크죠. 목청이 너무 커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근데요, 성격이랑요, 목소리랑 말하는 거랑 다 그냥 같이 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격이 말하는 거랑 목소리에서 다 묻어나.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고 말하는 거를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보면요. 정말 80% 이상은 그 사람의 성격이 보입니다. 여기 목요일 날에는요, 제가 스피치 할 때 발음법 가르쳐 드릴게요. 발음법.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아주 귀에 쏙쏙 잘 들리는 발음을 구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목요일 날에는 발음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내일은 아마 제가 방송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목요일에 대한 예고를 지금 하고 목소리하고 입모양이랑 완전 크게 관련이 있어요. 발음법이랑도 입모양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다 입모양 가르치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일단 목요일날에 발음법 얘기할게요. 아나운서들이 이 발음할 때는 입모양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다 가르치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틀이랑 저만의 이제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발음법 강의를 목요일날 해드릴게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요, 어떤 말 들을 때 제일 기분 좋아요? 아니요, 여성스럽다 이 말은 제가 듣고 기분 막 좋고 이러진 않아요. 이쁘다라는 말은 막 날아갈 것처럼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뭐 이쁘다고 얘기하면은 싫진 않죠. 근데 막 날아갈 것처럼 뭐 좋고 막 이렇고 이러진 않아요. 전혀. 발음 좋아지려면 치아 교정부터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치아 교정보다는요. 약간 치아가 또 턱이랑 또 관련이 있죠. 턱 구조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또 막 여기 뭐 치아 사이사이가 뭐 다 갈라진 사람들이 뭐 발음이 많이 샌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극히 드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조금 개인적으로 봐야 돼요. 교정을 할 때. 왜냐면 신체 구조가 보편적으로 생기지 않았으면은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교정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따로 개인 교습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에 해당되는 교육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솔루션을 드리는 게 맞죠, 아무래도. 막 턱이 여기까지 막 나와 있거나, 턱에 막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 아니면은, 그리고 뭐 치아 사이가 뭐 벌어져 있어 봤자 뭐 이렇게 벌어져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좀 그런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치아나 뭐 턱이나 이런 게 말할 때나 발음할 때 그렇게까진 크게 작용 안 해요. 네, 자주 오세요. 좋은 목소리란 매력적인 목소리죠. 그리고 전달력이 뛰어난 목소리죠. 일단 발음이 좋아야지 전달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서 스피치 라인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목소리로만 해서 전달력이 뛰어난 목소리입니다라고 이제 제가 말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목소리가 아주 선명해야 돼요. 발음이 또박또박해야지 잘 들리는 것처럼 목소리 컬러가 선명해야지 귀에 잘 들어오거든요. 선명한 목소리. 근데 선명한데 그게 너무 자극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공명감을 가지고 있는 잘 울리면서 선명한 목소리 있죠. 이것도 선명한 목소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선명한 목소리거든요. 이것도 선명한 목소리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들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동글동글한 맛도 있으면서 그 안에 핵이 있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예요. 한마디로 공명이 있으면서 정확하게 초점이 있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화난 것처럼 들렸죠. 그니까 너무 그냥 선명하게 내려고 막 고래고래 이렇게만 하면요. 좀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으로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공명이란 거를 같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공명이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 공명법도 제가 화요일마다 이제 계속 꾸준히 할 거예요. 꾸준히 하고 싶은데 근데 좀 변수가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항상 이 아프리카 방송만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목소리가 왜 중요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짧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아예 그런 통계 아닌 통계가 이제 되어져 나와 있는 아예 이렇게 통계적으로 통계 아닌 통계는 제 말실수고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차트 같은 거예요.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메라비언의 법칙.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라, 비언의 법칙. 메라비언의 법칙이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메라비안 차트라고도 해요. 실제로 이게 차트가 있어요. 차트가.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무엇으로부터 좌우되는가 이거에 이제 퍼센트를 따져 놓은 건데 여러분 여러분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조금 차트가 작아가지고 네 가지가 있어요. 표정이랑 첫 번째가 표정, 언어, 태도, 목소리 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메라비언의 법칙 혹은 메라비안 차트라고도 하는 이 이제 통계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져서 하나의 통계로 차트로 만든 그런 하나의 아무튼 법칙 같은 걸로 이제 규정되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네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 받는 이미지는 표정과 태도와 언어와 목소리 톤으로 결정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 뭐가 제일 높은 퍼센트를 차지했는 줄 아세요? 언어, 말하는 뭐 말투나 말하는 그런 내용들, 얼마나 이제 말을 어떤 식으로 구사하느냐, 언어, 그리고 태도, 행동. 내가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듣고 있는 거지. 아, 네, 네. 태도. 아니면 막 말을 듣는데 맨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태도. 혹은 뭐 말할 때, 말을 들을 때 이럴 때만이 아니라 그냥 행동하는 그런 태도들로부터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떠한 이미지다라고 이렇게 느낌을 받게 되고 혹은 표정. 뭔가 불만족스럽구나. 뭔가 기쁘구나. 이렇게 표정, 그리고 목소리 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38%로 목소리 톤이 1위를 차지했어요. 1위를.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35%로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감을 잘하는 표정을 항상 상대와 얘기를 할 때 지어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문가들이. 표정도 이제 35%나 됐는데 35%보다 38%가 높은데 그것이 바로 목소리 톤이랍니다. 톤. 목소리 톤이래요. 톤. 목소리 색깔 한마디로. 제가 목소리 색깔 강의했죠? 목소리 색깔요.
그리고 태도, 내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의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언어, 맨날 막 쌍욕만 하는 사람들, 저 사람 거칠구나, 좀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말할 때마다 막 불만 불평, 아니 뭐 그렇게 저 사람은 불만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불만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느껴지고, 그쵸? 근데 여러분, 이 메라비안 차트에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목소리 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미지는 목소리 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비춰지냐가 내 목소리 톤으로부터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1위예요, 1위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목소리 톤으로 심리를 파악한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이걸 굳이 또 따져보면요. 표정과 태도를 또 합치면 55%가 나와요. 표정이랑 태도는 보여지는 거잖아. 보여지는 것이 55%인데 들려지는 것, 목소리 억양이나 톤 이런 것들이 38%면 정말 큰 거거든요. 그리고 말의 내용이 7%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쵸? 그러니까 55%를 제외한 45%잖아요. 그러면 그 45%가 언어로 내 이미지가 말하는 것, 내 목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이미지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여지는 것 55%, 표정이랑 태도, 그리고 말하는 내용과 내 목소리가 45%. 근데 목소리 톤만 3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목소리가. 이런 걸 잘 몰라요. 내 이미지가 내 목소리로 인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잘 모르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를. 메라비언의 법칙이란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를 내서 실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증명되어 있는 어떠한 것이 있구나. 이거를 또 아시고, 목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알면, 목소리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메라비언의 법칙이란 게 있다. 이런 걸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이미지는 여러분들 목소리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꼭 좋은 목소리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건 의무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솔직히. 관리하면 목소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 뭐 목소리를 가지고 말을 하면서 살아갈 건데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말을 평생 하고 살기 때문에 말을 하는 지식적인 수준이나 그런 말의 수준도 높여야 되겠지만 목소리 컬러, 목소리 색깔, 목소리 톤 이런 것들도 교정을 하면은 확실히 좋은 이미지를 상대에게 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목소리에 대해서 그냥 메라비안 차트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또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정말 생각보다 많이 목소리가 중요하구나. 알게 되셨죠? 간단하게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티몰트님 또 잠깐 내가 교육 얘기할 때 나갔다가 또 들어오셨네. 크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너무 작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의 성량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말을 자꾸 작게 하다 보면요, 목소리가 실제로 작아져요. 목소리가 너무 중요해요, 정말. 그래서 너무 막 고함 지르듯이 책을 읽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작게도 읽지 말고 적당한 성량을 가지고 책을 읽는 연습은 꼭 하셔야 돼요. 티몰트님 컴퓨터 사야 되겠는데요. 튕기기까지 추천도 안 되는데 튕기기까지. 비타민 하나 먹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목소리가 진짜 중요한데 사람들이요. 자기 목소리에 관심이 없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한마디로 중요한 걸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하다라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생각 안 하는데 집중을 어떻게 해. 근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중요해. 제가 조금 방송 초반에요. 제가 방송 초반에 좀 정신이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제 목소리 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약간 조금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한국어로 또 이렇게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돼서 좀 어색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반에 제 목소리 조절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분들은 거의 다 거의 안 그러는데 뭐 한두 분, 세 분 이 정도가 가끔씩 이제 뭐 목소리가 뭐 듣기 좀 그런데 무슨 뭐 보이스 교육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한순간에 삐끗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잘못 사용했는데도 그 목소리로 거부감을 상대에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항상 좀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막 너무 자기가 과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데 목소리가 좋은 그런 자꾸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야지. 자연스러움 안에서 멋진 걸 추구해야지. 막 멋지기만 하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발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깨닫게 되거든요. 목소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근데 그냥 뭐 목소리랑 뭐 말하는 거랑 이런 데 있어서 별로 뭐, 그냥 몸으로 막 때우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깨닫기가 힘들죠. 네, 독일어도 가지각색으로 사투리가 있어요. 바이에른 쪽이 굉장히 심해서 되게 알아듣기도 힘들고, 바이에른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독일어도 사투리 있어요. 그럼 이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방송. 이제 진짜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근데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인스타의 비밀. 인스타 팔로워의 비밀. 인스타, 저요? 어디 가려고? 이제 뭐, 제 할 것도 해야죠. 할 거 해야죠. 근데 방송 하루에 한 7시간 잡고 있으면 방송 빨리 잘 될 것 같긴 한데. 인스타그램도요, 그게 있어요. 팔로워가 있죠. 나를 이제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비밀. 여러분, 되게요, 팔로워 수가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 팔로워 수가 완전 뭐 천 몇백 명.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일반인 같은데 뭐 볼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팔로워가 많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 팔로워의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와, 저는요, 이거를 알고 조금 놀랬어요. 이거 얘기한 적 있죠, 저?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팔로워를요, 돈 주고 살 수가 있어. 팔로워를요,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한 달에 뭐 2,000원 정도 주면요, 자기 계정으로 누가 들어가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인스타그램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좋아요를 남기고 계속 뭔가 작업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자기를 팔로우하게 만드는 거지. 하루에 뭐 1000명인가 2000명한테 좋아요를 남겨준대요. 한 달에 2,000원을 주고 그걸 뭐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냥 찔끔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또 계약 기간도 있고 또 뭐 많이 내면은 한 달에 35,000원 정도 내면은 또 팔로워들을 유치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그거 해가지고 팔로워 늘려보겠다고 막 정액제 해가지고 그런 거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저보고도요 되게 신청 많이 들어와요. 저보고 뭐 활동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인스타에 팔로워가 적으시네요. 연락 주세요. 이러면서 월 얼마면 팔로워들을 엄청나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연락이 가끔씩 와요. 요즘 정말 인터넷 시대긴 한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도 요즘은 그냥 뭐 팔로워가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냥 자기 사진을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팔로워가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심리 때문에 뭐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도 돈 주고 팔로워를 사는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봐. 팔로워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오히려 또 그 사람을 또 팔로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팔로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시욕 때문에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뭐 사업을 홍보하려고 그렇게 팔로워들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팔로워가 많았으면 좋겠는 거야. 돈 주고 팔로워를 사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 그런 일반인들 그냥 굳이 인스타를 통해서 그런 막 활동들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까지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을 돈 주고 사더라고요.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누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막 남기니까 가끔씩 들어가 보니까 그냥 뭐 사진도 뭐 별거 없는데 팔로워 수가 한 3,000명, 뭐 4,000명 이런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왜 이렇게 팔로우 많이 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역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돈 주고 사서 유치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좋아요 남기고 귀찮아. 알람 뜨는 게 귀찮아요. 분명히 뭐 태그나 이런 것 때문에도 저를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다 그냥 좋아요 뚝뚝 남기는 게 너무 많아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누가 남기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불법까지는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드러나는 거지. 좀 한편으로는 조금 그렇죠. 백예님은 제가 항상 방송 끌려고 하면 와가지고. 네, 제가 오늘 보이스 교육 조금 했는데 내일 방송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켰어요. 목요일 날에는 이제 발음법 스피치 강의하고. 근데 저도 인스타에 사진 엄청 많이 올려놨는데 귀찮아. 솔직히 되게 귀찮은데 근데 약간 조금 의무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편이죠. 옛날에는 되게 이렇게 사진 올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냥 또 유튜브 시작했고 아프리카 방송도 하니까 그냥 서비스 라인으로 이것도 하자 이러면서 하는 거죠. 아, 알아들으시는구나. 저는 자음만 있어서 못 알아들었는데. 되게 인터넷 세상에 익숙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런 인터넷 용어도 모르겠고 인터넷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노신다 다들. 아니야, 그분 나갔어요. 사람 맨날 교육받아야 돼요. 맨날 정신무장해야 돼. 아니면 그냥 24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후딱 지나가기 때문에 하루에서 성공을 해야지 한 달 성공하고 1년 성공하고 3년 성공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위. W가 우 발음 나요. 우 독일에서 우. 그래서 wie geht's wie geht's Ihnen 이렇게 하셔야 돼요. 폰에 여러분들이